도널드 트럼프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이란 드론으로부터 중동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점령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군대, 산업, 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방어를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첫 번째 전문가들이 이미 페르시아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샤헤드 공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대규모 요격 드론 구매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 방어를 거절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7개월 전 우크라이나가 제안했던 것을 오늘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중동 최남단에서 북유럽 국가들까지 이어지는 드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글로벌 방어 시스템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방패로 야만적인 러시아로부터 서방 세계 전체를 완전히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패치뉴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속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장의 카드는 우리 군수산업과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방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군인들과 관련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을 해당 지역의 미국 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프랑스도 독일도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영국 항공모함도 거절한 뒤 결국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청했고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 우선 우리 군인들과 특정 장비를 가진 몇몇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과 아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미국 측이 이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군 역량이 성장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좋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인들, 훌륭한 사람들 덕분이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자체 생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수년간의 전면전 동안 우크라이나가 방위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국제정치에서 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묻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훌륭한 선수와 같습니다.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패를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전에도 우리에겐 그런 패가 있었지만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가 그런 패를 가진 걸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동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파트너와 동맹국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파트너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비장의 패가 없다고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젤렌스키가 맞고 모든 것이 지금 바뀌진 않았습니다. 비장의 패는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상기시켜드리자면 어제 엑시오스 매체는 약 7개월 전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의 요격 드론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기술을 이용해 미국군과 그 동맹국들을 중동 등지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 제안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직접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미국이 요청하는 바로 그 도움을 7개월 전에 이미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엑시오스의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직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7명의 미군을 사망하게 하고 미국과 그 지역 동맹국들에게 요격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후에야 결정을 바꿨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저지른 가장 큰 전술적 실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같은 평가는 미국의 두 고위 관리가 내린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에는 터키와 요르단, 그리고 미국 기지가 위치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드론 대응 센터를 설립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위협에 맞서자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트럼프 행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지도자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 제안은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제안을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드론 생산 분야에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카드와 우위는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이 이미 중동 전쟁에서 미국과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아랍 국가들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11일간의 전투에서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4년간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것보다 1.5배 이상 많은 PAC-3 미사일을 사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PAC-3 요격 미사일 2,000발 이상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동맹국들로부터 총 600발의 PAC-3 미사일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에게 또 하나의 카드,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우크라이나군은 2월 마지막 2주 동안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탈환했다. 전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여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46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다시 통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키이우가 2025년에 모스크바에 내준 영토의 약 10%에 해당한다. 반면 러시아군은 진격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점령에 대해 훈장과 심지어 러시아 영웅 칭호까지 수여했던 쿠피안스크가 사실상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며 이미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와 이란제 샤헤드 공격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요격 드론 구매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으며 이번 잠재적 거래는 수백만 달러 규모로 평가될 수 있다. 요격 드론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장비 구매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은 조종 신호를 방해하고 드론을 무력화시켜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을 멈추게 한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